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여성아동인권 클리닉, 지역사회법률구조 클리닉, 임상법학 수업을 맡고 있는 임상교수 소라미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국내 1호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교수님께서 처음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임상교수로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말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게 되었고, 그런 일에 나도 좀 일조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 진로 고민하면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막연하게나마 변호사가 되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막연한 생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법연수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연수원 수료할 때쯤에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때 그 공고문이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뭐 이런 좀 되게 멋있는 문구로 그 공익활동을 전담할 변호사를 뽑는다 이런 채용 공지가 나왔었고, 그게 되게 이제 멋있었고, 원래 내가 저런 일 하려고 공부 시작했었지 이런 생각으로 지원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업적으로 공익활동하는 변호사 단체다라고 불리우는 공감에서 찬임 멤버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약 1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여성인권, 아동인권 관련된 활동을 좀 했었고, 한 15년 정도 하고 보니 좀 뭔가 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 공익적인 일을 계속 하는데 이거 좀 더 살려서 좀 더 다른 일 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서울대에서 공익법률센터를 만들고 그런 임상법학을 강화하는 좀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익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공감해서 했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지원해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온 지는 3년 차 되고 있고요. 예,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였던 많은 리걸 클리닉들과 그리고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 와서 제가 이제 직접 일선에서 했던 일들을, 여성인권, 아동인권 관련된 일들을 학생들하고 함께 해서 모든 일들이 되게 재밌었고 보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고 하면, 일을 와서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1학년 학생이 전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공익적인 법무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이게 이제 미션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위에서 다들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어디 가서 일을 하냐, 뭐 해서 좀 어렵지 않겠냐, 불가능하다 뭐 해서 되게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30여 개의 그 NGO 공공기관을 섭외를 해서 한 기관당 학생들 5명 내외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익적인 또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해서 그걸 잘 진행을 했어요. 2019년도 겨울방학에.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되게 고민됐었는데, 막상 가서 활동하고 나서 학생들도 되게 배우는 거 많았고 느끼는 점 많았다 이런 좋은 피드백 많이 주셨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공익기관이 상황이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 또 열악한 NGO들도 많았고, 그 NGO들에겐 또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바쁘신데 막 학생들 가서 실습 지도해주라고 막 하고 해서 민폐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 마치고 나니까 그 공익기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너무 잘해줘서 힘이 됐다. 그리고 도움도 앞으로 그 리서치 해준 내용들이 활동에 도움도 많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보람 있는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1회 공익 법무 실습을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잘 마쳐서 지금까지 2회, 3회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에도 올 겨울에 이제 1학년 학생들 참여할 공익법무 실습 한참 기획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현재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학교 오기 전에도 여성인권, 아동인권 관련된 활동을 쭉 해왔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고 보는 건 아동 관련된 이슈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양천 입양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했던 아동 사건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하면 그런 일을 재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논문도 쓰기도 하고 같이 여러 이제 공익기관들과 좀 대응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동 양육시설, 소위 고아원이라고 말하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실태조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렇게 면회 오시던 부모님도 못 만나고 다니던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학교 정도만 외출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 학원도 못 가고 친구 만나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외출이 다 금지된 거예요. 이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동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부모랑 떨어져 사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나마 만나던 부모님들하고 제대로 더 못 만나고 그래서 소원해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뭐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왜 나는 못하냐 뭐 이런 걸 되게 하소연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었고 그게 크게 저도 가서 듣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듣고 뭐 감염을 예방을 하면서도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무엇일지 이 부분 관심 가지고 계속 좀 연구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익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 분야의 연구자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학교에 온 지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제도 개선, 그러니까 법 바꾸는 것, 법 만드는 것 이런 활동들을 여러 당사자 조직 그리고 NGO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아쉬웠던 게 그런 법과 제도를 바꾸고 또 판결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 연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도 교육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공익 현장에서 공익적인 그런 제도 개선 활동을 하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연구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동인권 관련해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들이 투표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이 없고 언론에서도 막 소리 높여 외쳐야 가서 누가 기사라도 쓰고 할 텐데 이 아동 당사자들이 그럴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소리가 좀 더 학교에도 그 사회에 더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익인권법 분야와 관련해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이제 주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공익적인 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적성에 맞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어렵겠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관련된 NGO나 공공단체에서 일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관련된 학회나 여러 학생 활동에도 참여해보시면서 내 적성하고 맞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와 이게 잘 부합되는지를 계속 좀 모색도 해보시고, 잘 맞으면 저는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냐 뭐 이런 얘기를 왕왕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죠. 그게 내가 행복한 일이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성이나 어떤 지향에 맞는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어요.